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가 도피 12개월 만에 체포가 됐죠. 송환까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붙잡히긴 했는데 앞으로도 참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지에서는 지금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권도영 대표가 사실 이제 루나, 테라 이 폭락하기 직전에 싱가포르 출국했어요. 예. 그 싱가포르 출국한 다음에 이제 두바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다시 몬테니그로 갔는데 몬테니그로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이제 유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코스타리카 유조 여권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권을 유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유조가 되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의로 몬테니그로에 구금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지에서 구금을 연장했다 그러고 권 대표는 이거를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는데 송환을 좀 미루려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최대 구금 시간이 몬테니그로는 이제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도영 대표가 이제 외국인이고 이제 거주는 이제 싱가포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도주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몬테니그로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검찰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30일 연장을 했어요. 아마 구금을 하면서 이제 심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권도영 대표는 어떤 경우든 일단은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른 곳으로 송환되는 걸 좀 싫어할 가능성이 좀 크다. 또 더군다나 물론 이제 지금 루나 테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기 혐의랄지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비트코인을 뭐 1만 개 그러면 지금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 3,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뭐 스위스은행에 애치했다랄지 아니면 루나하고 테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 이것도 또 현금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굉장히 뭐 그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송환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송환 절차가 간단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이미 권 대표를 기소를 한 상황이고 네. 지금 싱가포르까지 가세해서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개국의 범죄 혐의가 예. 있어요. 일단 체포된 몬테니그로에서는 유조 여권과 관련된 범죄 혐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루나 테러와 관련해서 사기 명목으로 고소한 건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지난달에 연방증권거래법상 사기죄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는 증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예. 또 미 연방 뉴욕 검찰청에서도 이 인위적으로 어떤 투자 회사를 하나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기소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8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는 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기소를 한 거고요. 예.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인터폴에 이제 적세수배 요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지명수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송환이 되면 굉장히 중형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그걸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쟁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아마 그건 이제 몬테니그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몬테니그로 나라는 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민법이랄지 이제 송환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혐의가 더 무거운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보통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예. 뭐 판단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권도영 대표의 뭐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아마 송환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쪽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아마 권대현 대표는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예. 왜요? 왜냐하면 이제 테라 루나가 네. 과연 이게 증권성이냐, 뭐 투자계약 증권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아직 법리적인 것이 확립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증권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직 법원에서 결정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한 것 자체는 예. 루나 테러가 증권인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승산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예. 이제 한국 송환을 본인은 원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또 미국에서 만약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게 징역 커요. 150년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저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폰지 사기인데요. 예. 과거에 한 70조 정도. 예. 근데 지금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는 4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2조, 현재 뭐 이 환율 따지면 5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성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 한 100년 정도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미국에서 유죄 선고가 나면 그건 본인의 어떤 뭐 평생 예. 교도소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만약에 송환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판단이 다른 건가요?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 부정한 거래랄지 시세 조정이 인정이 되려면 증권이어야 돼요. 증권이어야 됩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이제 증권에 해당이 돼야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코인은 명시가 안 돼 있군요. 우리나라는 예.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부정적이었잖아요. 오히려 금융상품이랄지 자산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과연 증권으로 봐야느냐, 봐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사실 루나나 테러와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영장이 이전에 한번 청구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도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증권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설사 이전에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랄지 이제 부정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예.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좁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도영 대표와 관련된 테너 루나 이 사태가 증권의 개념을 굉장히 새로 확립을 하느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환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례로 남게 되겠군요. 네네. 근데 권 대표가 도피 중에도 SNS에 입장도 올리고 뭐 공개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한 환경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도망갈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사실 테더가 루나가 폭락하기 직전, 폭락도 뭐 그냥 폭락한 게 아니고요. 99.9% 폭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테더와 루나는 영원이 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거래될 때 10만 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영원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유죄 여권 가지고 다니면서 뭐 싱가포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두바이 갔다가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권대영 대표가 예. 자기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부테린이 이것은 폰지 사기다. 예.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이 부테린이 많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폰지 사기처럼 자신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돈만 갖다 넣게 하는 거죠. 루나 테더를 거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자기는 돈을 벌어서 먹튀하는 예. 그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되면 폰지 사기의 어떤 방법으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예. 암호화폐 뭐 천재라고도 불렸는데 이제 거의 뭐 수십조 원의 사기꾼으로 돼갖고 도망자까지 이제 된 그런 상황이 결국 이제 체포가 된 건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이제 암호화폐 이제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테더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사실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하고 연동되면 사실은 달러를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죠.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그 테더를 발행하고 만약에 테더가 달러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또 발행해서 테더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럼 테더 양이 적게 되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서 달러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예.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너졌고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사실은 시세 조정을 해서 굉장히 높게 사주고 지금 미국에서 기소한 내용에 보면 예. 이 시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알고리즘에서 한 게 아니고 한 투자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시세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증거 없이 그냥 기소가 됐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결과가 뻔한 걸 알면서도 결국은 시세 조정하고 조작을 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검찰도 권도영 대표 잡기 위해 상당히 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송환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백현동 이제 개발 비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인섭 씨, 뭐 로비스트다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데 김인섭 씨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새로 나온 범죄 혐의예요. 그래서 이제 김인섭 씨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원래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을 했을 거예요. 예.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선거 관련해서 그러다가 사실 지금 백현동 부지는 굉장히 녹지 지역에서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는 파격적인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 국토부랄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상향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몇 달 내에 막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4단계 상향이 됐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김인섭 씨와 관련된 A라는 사람이 예. 이제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내용에 보면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념과 관련해서. 그래서 약속한 70억 중에서 35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선 수재고요. 예. 두 번째 하나가 지금 유증인데. 위증 혐의요. 예. 유증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옛날에 150만 원 벌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검사 사칭하지 않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력의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은 과정에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표 여러 번 통화를 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그 법정 가서 이제 유증을 했다는 내용. 예.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증언을 했는데 2019년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인데 경기도지사에 무선통신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 회사로 하여금 납품을 하게 해주고 또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알선 수재거든요. 예. 그래서 혐의는 이제 3가지로 돼 있는데 특히 그 무선통신 장비 업체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제 정진상 씨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납품받은 것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이재명 대표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에 연관된 그런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이제 검찰에서도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위증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뭐 검찰에게 지금 뭐 녹음 파일도 갖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통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뭐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설마 뭐 이런 식으로 허위를 해달라 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자격 사칭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벌금 150만 원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 판결을 그 사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검찰 자체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근데 이미 판결이 다 끝난 사안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예. 다 뭐 검사 자격 사칭과 관련해서도 벌금 150만 원으로 예.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고 이 얘기를 해서 허위사실 공표인 것도 무죄로 끝났어요. 다 1, 2, 3심이 예.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관련돼서 그 당시에 증언에 있어서 이제 허위를 증언했다고 그래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혐의를 예. 추가한 거죠. 어쨌든 김인섭 씨 측근 김모 씨 영장 청구 이게 이제 나중에 영장 심사 후에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가 또 백현동 수사의 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